자, 거의 17만 킬로 주행한 오피러스 구형이죠. 뉴 오피러스가 아니라 구형 오피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식에 비해서는 방금 주행도 한 몇 킬로 정도 해보고 했는데 정비도 잘 하신 편이고 해서 이제 괜찮은데, 지금 이제 저는 처음에 무슨 꽃무늬가 있길래 여기다 뭔 금박지를 두른 줄 알았더니 이 ECM 룸미러 코팅층이 다 이제 금이 가버린 것 같아요. 이거 교체해야 되고, 얘는 완전 옛날 HD급 화질 블랙박스고 지금 썬팅도 안 돼 있고,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데 내비도 없어 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옛날 구형차들을 요즘 차로 바꾸려면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얘가 지금 7인치거든요 구형차들은 거의 7인치인데 그 안드로이드 오토 하나 받고 후방 카메라 달면은 그 최신 차처럼 쓸 수 있거든요. 얘가 지금 옥스 단자가 없는 것 같네. 옥스 단자가 없어도 FM 주파수로 잡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최신 차처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서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도 구형이라 완전히 화질이 다 맛이 같고요. 저런 거는 이제 순정을 교체한다고 한들 화질이 안 좋습니다. 옛날 차기 때문에. 그래서 후방 카메라 저기 안드로이드 오토 7인치 이식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시트, 운전석 시트만 약간 손괴됐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염색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팔걸이가 다 인조 가죽이라 이제 세월이 지나오니까 다 내짝이 해졌어요. 그래서 얘만 그 천연 가죽으로 돼서 좀 내구성을 증대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엔진의 그 찐바가, 그러니까 노킹 현상이 살짝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점마 플러그하고 카본 청소 그것만 해주면 뭐 가솔린이나 LPG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류 점검해서 하고, 그 얌전하게 주행을 하셨는지 그 속도가 안 나가요. 속도가. 그러니까 출력, 보강, 그 다음에 고속 주행할 때 옛날 차라 약간 그 불안불안해서 110km 이상을 밟아 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행을 해보니까 역시나 그 뉴 오피러스도 마찬가지, 그 샤시 그대로 썼으니까 약간 그 롤링이나 출렁출렁한 것 때문에 스트랩바나 하부에 보강을 해서 얘가 과속을 안 하더라도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얘가 안정감이 있으면 차가 전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출력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밟고 다닌 차가 아니라 스무스하게 나가고 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걸 하면 모든 메커니즘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변속 시점, 출력, 연비, 회복 이런 것들을 튜닝 필터하고 와류기 하나만 설치해도 가솔린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하고, 이제 내외부 실내 클리닝, 광택 코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외부에 그 몰딩이 부품으로 안 나오는데 거기다 본드를 많이 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지금 이제 휠 복원 썬팅도 해야 돼. 지금 이 차를 사실 가치는 없어요. 누가 이런 차를 뭐 새 차처럼 탈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다고 꼭 타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추억이 있고 부모님들하고 또는 자녀하고 추억이 있는 15년 이상을 탄 차를 내가 세컨드카로 그냥 박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컨드카로 해서 좋은 상태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케어를 부탁하셔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사부작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객님의 취향대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최대 퍼포먼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장 진단 코드가 트로틀 바디 포지션 센서, 그러니까 TPS 센서를 그 전에 한 2년 전에 그 트로틀 바디 세정을 했대요.
근데 그 포지션 센서를 바꿨는지 RPM이 1000 RPM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80으로 고객님 옆에 태우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80 이상이 버거워. 그러니까 그걸 만져버리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트로틀 바디 센서에서 그 읽어야 될 값이 다 엉망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비, 가속감, 뭐 배기 이런 게 ECU에서 엉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사를 풀어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정확한 그 위치에 다시 고정을 시키니까 이제 RPM이 지금 1000 RPM 살짝 원래 밑으로 내려와야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가솔린 차량들은. 그래서 지금 5000 RPM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3000 RPM을 못 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흡기 튜닝을 하고 튜닝 필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스트럿바도 얘는 구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지금 다른 차종과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옛날 차들은 푹신푹신, 그러니까 얘가 그 미쓰비시 기반으로 그 옛날 기아차들은 포텐샤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일본차 승차감이에요. 그러니까 렉서스처럼 물침대 서스펜션인데 이 좌우 롤링이나 그 고속 주행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산된 지 거의 20년이 차기 때문에 하체 보강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런 차들은 스톱바를 해야 됩니다. 현대 기아 차들은 무조건. 그래서 다른 차종 거를 지금 개조를 이 시기에 했고요. 이제 고장도 다 지웠고, 그래서 이제 연비 테스트도 하고 이제 휠 타이어도 다 교체하고 재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엑셀 값이 이렇게 발진감이 부드럽고 변속감이 부드러워지는 걸 이렇게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속도가 안 나오니까 제가 5시간을 넘게 오니까 피곤하시죠. 속도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몇 년째 모르고 타신 거예요. 지금 한 17만도 주행을 않고 하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살짝 녹만 피었고, 이렇게 2010년식 이상은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이제 부식 방청을 좀 강화를 해서 괜찮은 차를 구하면은 하부도 녹 안 나는데, 거의 2010년 이하, 그러니까 2009년식 이하들은 거의 D 휀다나 하부가 많이 썩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고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 바디, 그러니까 뭐 서스펜션이나 멤버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바디 자체가 녹이 많이 있는 차들은 저는 이제 이런 투자를 만류해요. 어차피 투자를 해봐야 이제 오래 못 탄다. 근데 이제 꽃은 피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이제 고객님이 이제 자녀분들하고 부모님하고 추억이 많이 있는데 이 차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회차나 하라고 그러지 뭐 손을 안 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견적도 자체도 안 나오고 이런 오래된 차를 계속 뭐 투자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찾아오셨는데 그 새 차 만들기를 저는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모델 2006년도에 오피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기만 했지 실력으로 구형 그러니까 뉴 오피러스는 많이 해봤는데 구형 오피러스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시간은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제 차를 만든다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주행할 때는 이게 변속 충격도 없고 엔진이나 미션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가 그 아마 그 에쿠스 그 300cc 3500cc 그 미쓰비시 엔진 그 타이밍 벨트 방식의 어떤 그 엔진하고 공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전 질감이나 이런 거는 그 람다 3.3, 3.8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식이 지나가지고 그 타이밍 벨트 작업하려면 얘가 벨트식이기 때문에 람다 엔진 타이밍 체인보다는 훨씬 그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그 너무 오래된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3.3, 3.8, 그러니까 뉴 어피러스 3.3, 3.8 이런 게 지금도 그 제네시스 그 라인에서 계속 개선을 해가지고 만든 차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나온 대형차들은 그 이런 횡풍이랄지 직진했을 때 고속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런 거 외에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올해 나이가 19살 거의 20살 다 돼가니까 제 막내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부식만 크게 없으면 하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2010년식 이후의 차를 저는 이제 투자하시라고 하죠. 새 차 만들기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여태 불편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일단 흡기 튜닝을 하게 되면 가속감이 출력이 약간 좋아지기 때문에 이 변속도 굉장히 매끄럽게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흡기 와류기 업체들 각 분야의 명장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걸 봤는데 그분들 인식조차도 많이 바뀔 정도로 출력이나 연비가 한 15% 이상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영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얘가 완전 연소 조건을 갖추는 그런 걸 갖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되면 차의 수명 연장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연료를 많이 태워서 외연이랄지 그런 것들, 이런 게 다 개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은 흡기 쪽에 하나만 해도 이 필이 금방 와요. 디젤은 3개 정도를 끼워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다 터득해서 고객분들이 내가 차가 안 나가고 연비가 안 나오고 더디다, 붐뜨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장이 아닌데 내가 수리를 해도 다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센서나 이런 노후 차량의 전기 흐름 그런 것들만 튜닝 정도만 해줘도, 이런 서스펜션 튜닝만 해줘도 얘가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변한 걸 금방 느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만 살짝 얹었는데 지금 2000rpm도 안 쓰고 80을 도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도로를 고객님을 태우고 주행하는데 80 이상을 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엉뚱한 데를 만져놓고 트로틀 바디 청소만 해놓고 고객분 차를 이렇게 만진 사람도 있더란 얘기죠. 예, 확실히 스트럿바를 하니까 이 고속에서 직발감이나 이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물렁물렁한 차들은. 그리고 요철 같은 데 지날 때도 시내 주행에서도 마찬가지, 그 고속도로 막 교량 같은 데 툭 튀날 때 퉁퉁퉁 휘고 휘청휘청 하던 게 퉁 하고 되게 안정감 있게 바운스도, 위아래 바운스도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스텝바를 하고, 이제 하체가 이제 뒤에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멤버바나 이런 거를 언더바를 해주면 좋은데, 얘는 지금 20년이 다 된 차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뉴 어피라스하고도 또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트럿바만 겨우겨우 다른 차종 거 개조해 가지고 했는데 딱 한번 밟아보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옛날 차라 이 하부 이게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지금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휀다하고 이 필라 쪽에 방음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 그 전면에 부딪히는 소리하고 바퀴 굴러가는 소음 이런 게 지금 실내로 다 유입이 되거든요. 라이트 복원도 해야 되고 뭐 그릴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앞에 다 뜯을 때 보강을 핸드 쪽에 진동이나 흡음대를 대 가지고 이제 타이어도 많이 소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내짝도 다 교환을 해달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앞에 2개만 교환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제 앞에 2개만 신품으로 교환하고, 이제 휠은 이제 다 탈색이 돼가지고 이제 교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싸제품이나 이제 기성품을 끼울 수도 있는데, 이런 차들은 이제 순정을 그대로 살리는 게 원래 그 고객분의 취지라 교체보다는 순정을 살리기로 했고요.
저번에 주행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직발감이나 고속에서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고객분에게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시승해 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브레이크 패드도 2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하체 그 녹난 거 이제 노기오 프로로 다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부위만 지금 언더 코팅제로 지금 다 방청을 했고요. 한 10년은 더 타실 수 있게 차분히 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하부 소음하고 이런 것만 좀 잡으면 뭐 현역으로 뛰어도 충분히 괜찮을 정도의 대형차의 질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캐패시어터는 새 차 때는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그 노후화로 인한 차량의 어떤 전기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차들,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차들, 특히 10년 이상 된 차들은 하면 무조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 잡음이 먼저 없어지고요. 그만큼 이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센서들 간의 신호들, 얘네들이 빠릿빠릿해지니까 차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엔진하고 미션 간의 신호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엔진의 진동을 제가 이렇게 얹어 놓고 보니까 잔잔할 정도로 엔진은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션 오일은 괜찮은데 엔진 오일이 좀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밸브 리프트 소음이 조금 나고요. 그러니까 오일 순환하는 그 통로가 막히면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를 뚫어주는 약품하고 플러싱 약제를 지금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 전에 이제 작업 이렇게 주행을 좀 한 다음에 그 찌꺼기들, 슬러지들을 싹 빼버리고 새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엔진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얘가 약간 찐바가 있고 속도가 안 나오길래 점화 플러그 계통의 어떤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진단기를 대보니까 트로틀 바디 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트로틀 바디 센서를 2년 전에 청소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잘못 다 건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불편함을 모르고 타신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라고 해서 꼭 차를 잘 고치는 건 아니죠. 지금 연비는 한 8km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작업들을 해서 좀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으로 밟고 다니니까 그렇지, 한
얘가 원래 연비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 7, 8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정석 주행하면 한 10km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작업 다 끝나고 고객분하고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정숙한 방음까지 하면 만족하실 겁니다. 한 120까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한 140 정도까지는 안정감 있게 주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잔 진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스트럿바나 언더바를 하게 되면 퉁 치고 이렇게 그 자세를 못 잡는 거를 얘가 퉁 하면 금방 이렇게 자세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 롤링이나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요. 직발감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코너링도 좋아지고 금방 느낍니다. 금방 일반인들. 그러니까 튜닝의 가장 기본은 스트럿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 차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흡기 튜닝하는 튜닝 필터나 마력이나 이런 것도 고성능 버전, 그러니까 M 버전 막 이런 차들은 똑같은 차를 가지고 튜닝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정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뭐 오픈 필터나 그런 걸 안 해서 그러지, 거기에 쓰는 재질을 이렇게 순정에 맞게 이렇게 나온 제품들을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흡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튜닝카처럼 출력도 좋아지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연소가 되려면 휘발유고 가솔린이고, 아니 휘발유고 LPG고, 특히 디젤은 공기를 얼마나 신선한 공기를 차갑게 꽉꽉 눌러서 담느냐.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일수록 그 공기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들어간 만큼 연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연도 사라지고 불필요한 노킹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동안 쌓인 이제 찌꺼기는 어떤 케미칼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휘발유하고 뭐 LPG는 간단합니다. 이제 디젤은 워낙 그 연료 자체가 지저분하고 이자 때문에 이제 그 배기 가스를 강제로 이제 연소실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연료도 지저분한 데다가 그런 지저분한 배기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카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연료를 적게 분사한다기보다는 똑같은 연료가 분사될 때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는 게 이제 터보차잖아요. 그러니까 터보차에서는 그 공기의 양과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이제 자연흡기 차량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소를 시킬 때 공기를 그냥 이렇게 관을 타고 들어가면 그 저항에서 공기가 이렇게 덜 들어가는데, 이렇게 와류 현상을 만들어주면 얘가 과급되는 게 더 빨라지고 연소하고 그 연료하고 혼합도 잘 되고 또
가솔린도 어차피 블로바이 가스가 다시 순환되게끔 만드는 구조라, 그 블로바이 가스도 희석이 잘 되기 때문에 폭발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아까보다는 지금 덜 밟으니까 연비가 9.1km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연비 위주로 주행을 하게 되면 한 80에서 100 정도 하면 10km 정도는 충분히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구형차라 연비가 워낙 안 좋은 차인데다가 속도도 안 나오고 그런 차였는데, 점점 연비가 지금 이제 ECU나 이런 산소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전 습관을 학습하면서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한 바퀴만 더 이제 연비 위주로 한번 주행을 해서 10km를 찍어 보겠습니다. 얘 연비가 7.6에서 7.9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8km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뉴 오피러스가 되면서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6기통 MPI 엔진, 그러니까 미쓰비시 엔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조사 연비를 그냥 이렇게 제가 밟고 다녀도 나오는 정도고요. 가속감도 훌륭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이렇게 짱짱하게 똑바로 가니까 뭐 뒤에가 살짝 이렇게 틀려도 그렇게 크게 뭐 불안한 건 없고요. 제가 처음 주행했을 때보다는 일단 확실히 주행감이나 하체 어떤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고요. 출력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금 세팅을 해놔서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 전화 상담하느라고 한 바퀴를 그냥 생각 없이 돌았는데 연비 위주로 세팅해서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차를 저한테 맡기실 때는 이렇게 이제 본인이 불편한 거 다 메모해서 가져오시고 하시면은 견적 내기도 좋고, 제가 지금 당장 견적 내드릴 거 외에는 다 후천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가 제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적고요. 이제 저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시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고, 금액을 뭐 한정해서 해달라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폐차를 권유하는 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재밌어요. 차를 많이 만져본 사람들, 그리고 고객분이 어떤 느낌으로 저를 찾아오시는가도 저는 잘 압니다. 97년식 제가 프라이드 웨건을 첫 차로 제가 대한통운 다닐 때 뽑았습니다. 그때 이제 렌트카 사업부가 있어서 이렇게 대형차들 막
중고차로 이제 그 불용 처리하면 그거 타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저는 생애 첫 차를 중고로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드 외건을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신차를 출고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뭐 제가 거의 뭐 굴러다니는 차는 다 타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도 뭐 디젤차 2대하고 경차 3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유일한 소비가 그런 거예요. 다양한 차를 만지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를 고기운 차에 못 해보니까 다양한 차종들을 그냥 구매해서 제가 해본 데까지 해보고, 뭐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손님들이 달라가면 이제 그때 또 보내고, 또 손님들이 새 차 뭐 구매하고 뭐 이제 버릴 차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테스트하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 것만 해도 아마 집 한 채를 샀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차들을 만져보고 해서 지금의 새 차 만들기 어떤 노하우가 생긴 거지, 그걸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차가 잘 나가니까 후쾌한 추월과 가속도 할 수 있고요. 굼뜨고 불안했던 구형차의 어떤 그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연비도 제조체가 얘기하는 연비도 훌쩍 지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나는 연비고 뭐고 소용없고 출력만 원한다.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고, 나는 출력이고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곱게 다니니까 연비를 뭐 해서 20-30%를 올려달라, 장거리 주행만 한다, 뭐 100에서 130밖에 너는 안 탄다, 그런 고객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얘를 튜닝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퍼포먼스가 나오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캠핑카 하나를 해서 그 연비가 한 30% 이상 되게 하는 세팅과 이 차의 세팅은 또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제조업체가 얘기하는 연비를 먼저 뽑고, 연비를 만약에 개선을 한다 그러면 출력이나 최고 속도를 약간 다운 시켜서 완전 연소가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팅하는 게 있고요. 이제 출력을 더 높게 하고 가속감, 발진감 이런 거를 세팅하면 이제 연료가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고성능 차들이 당연히 연비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세팅을 달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디젤차, 그러니까 RV, SUV들은 그 워낙에 출력이 좋기 때문에 출력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솔린이나 LPG 이런 그 출력이 그 차에 딱 맞게 세팅된 것들은 출력이나 그 가속감을 이렇게 좋아지게는 연비를 제조업체 연비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연비를 극대화 시킨다는 건 좀 어렵고요. 출력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금방 티가 납니다. 디젤은 그런 걸 오너분들이 느낄 수가 없는데, 물론 최고 속도도 떨어지죠. 근데 내가 고속도로에서 얌전히 어떤 장거리 주행, 캠핑이나 나들이 가고 그런 차들은 연비가 한 30% 정도 올라올 수 있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타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게 어차피 밟고 다니면 기름을 도로에 120만 넘으면 쏟아버리니까 딱 80에서 고속도로 구간 100에서 110 그 사이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이나 정속 주행하고 가족들 태우고 얌전히 타고 다닐 차는 30% 정도 개선 효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워낙 밟아서 10km까지는 안 나오고요. 지금 순환도로, 그러니까 완전 고속도로 타면은 한 10km 정도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순환도로하고 시내 주행하니까 한 9km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제조업체 구형차 연비 3000cc 대형차 치고는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컨디션을 지금 찾아드린 거죠. 아까 보셨듯이 가속감, 직발감, 주행할 때 불안한 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방청은 했고 이제 하체 방음하고 이제 필터에 교환하고 이제 지금 외관 도색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꽉 차가지고 부품도 이것저것 구해보고 지금 다양한 루트로 지금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내 차처럼 계속 하면서 이제 고객분한테 보고 드리고, 지금 이렇게 어디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런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맡겨놓고 또는 내가 어떤 중요한 걸 하고 있을 때 고객분이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최근에 또 이제 제가 그 주방을 리모델링 하면서 싱크대를 교체하고 했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는데 언제 온다, 몇 시 온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전화를 하고 언제 오냐, 몇 시 오냐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고객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 걸 느낍니다. 캠핑카도 마찬가지. 이거 한 달이 넘어도 지금 어디까지 됐다 그런 얘기도 없이 다 되니까 돈만 붙여라,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거의 어디까지 하면은 계속 문자, 아니 카톡으로 사진하고 영상까지 이렇게 계속 날려주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내 차가 어디까지 이렇게 만들어진가를 보니까 궁금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차를 오래 맡겨도, 하루를 맡겨놔도 저는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게 틀린 거죠. 습관, 마인드, 그게 틀린 거죠. 뭐 이런 차도 내가 이 차를 샀다 생각하고 만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할까, 그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쌓이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차를 가져오면 견적 자체를 못 내요. 그러니까 폐차라는 거지.
자, 훌륭하게 만들어서 차분히 해 보겠습니다.